진료하다 보면은 지고 있고 엄청 많은 있으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명빈 원장입니다. 지긋지긋한 끝도 없는 여드름도 보기 싫지만 이제는 열심히 관리하고 치료도 해서 여드름이 나진 않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드름과 함께 염증이 반복되면서 남아버린 그 상처 같은 여드름 자국, 오늘은 그 여드름 흉터와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여드름 흉터에도 종류가 있다?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려면 우선 종류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환자분들께서 병원에 오시면 가장 헷갈려 하신다거나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이 여드름 흉터랑 모공이거든요. 피지의 분비로 넓어진 모공과 화농성 여드름과 같이 여드름의 염증성 병변이 지나가고 남은 자국인 여드름 흉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모공은 그야말로 구멍처럼 피지가 나오는 구멍이 육안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드름 흉터는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드름 흉터는 흔히 3가지, 4가지, 5가지 정도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4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과 같은 것들이 여드름 흉터의 종류인데요. 여드름 흉터 첫 번째는 바로 아이스픽 스카입니다. 이 흉터는 매우 깊고 좁은 구멍이 특징입니다. 겉에서 보는 피부 표면의 흉터보다 훨씬 더 깊게 파여있는 굴 같은 형태죠. 얼음을 찍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아이스픽 스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흉터는 보여지는 것보다 더 깊기 때문에 치료가 오래 걸리거나 어려울 수 있어요. 여드름 흉터 두 번째는 박스 스카 흉터입니다. 이 박스 스카 흉터는 방금 말씀드린 아이스픽 흉터보다는 좀 더 넓고 각진 경계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박스 스카는 아이스픽 스카보다 표면적으로 더 넓게 분포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웅덩이가 파여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여드름 흉터 세 번째는 롤링 스카입니다. 롤링 스카는 피부에 불규칙하고 막 파도 치는 것 같은 모양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롤링 스카 때문에 환자분들이 요철이 심해 보인다거나 막 그늘져 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은 흉터는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여드름이 지난 후 치료를 요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 중 하나가 바로 색소 침착, 영어로 PIH라고 부르기도 하고, 염증 후 홍반이라고 하는 붉은기 PIE입니다. 얘는 쉽게 붉어지거나 갈색을 띠기도 하고 귀 햇볕에 노출됐을 때 더 도드라질 수 있죠. 그래서 얘들이 흉터는 아니지만은 염증이 생긴 다음에 이루어지는 반응들이기 때문에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치료를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복잡한 것도 같지만,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치료 효과를 잘 보기 위해서는 분류별로 원인과 상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치료를 잘 찾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여드름 흉터 치료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여드름은 흉터 자체를 치료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나누어 볼 수 있지만, 시간적인 순서,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온 고전적, 고식적인 치료 방법과 최근에 새롭게 적용되고 있는 치료 방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고전적, 고식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전적인 치료 방법에 속하는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화학 박피, 케미컬 필링이죠. 화학 박피의 종류로는 제스너필, 하프 제스너필과 같이 여드름 치료 전에 사용하는 전처치용 필링도 있지만, 함몰된 여드름 흉터나 요철이나 모공을 확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PCA 필링이나, 이제는 거의 사용하고 있진 않지만 얼굴 전체를 박피해주는 페놀 박피,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치료 방법 중 또 다른 것들 중 하나는 더마 롤링, 더마 스탬프라는 시술도 있죠. 명판 도장 같이 생긴 스탬프에 바늘이 막 달려있다거나 동글동글한 롤러에 바늘이 막 달려있어서 이런 것들 얼굴에 여러 번 찍거나 막 문질러주면 인위적으로 피부에 상처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피부에 상처를 준 다음에 얘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재생 성분이 다시 나타나면서 흉터가 자연스럽게 좋게 해주는 그런 시술이죠. 그리고 고전적인 치료 방법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프랙션 레이저에 속하는 프락셀 CO2 레이저와 어뷸 야그 레이저죠. 이 두 레이저는 박피의 원리를 통해서 튀어나온 흉터를 좀 깎아준다거나 거친 표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레이저 리서페이싱이라고 하는데, 그런 효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시전이라는 시술도 있죠. 레이저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긴 하지만 흉터 조직 밑에 있는 깔려있는 단단한 흉살 조직, 섬유 조직 밴드들을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서 뜯어내서 함몰된 피부가 잘 따라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제가 우선 지금 말씀드린 방법들, 박피술, CO2 레이저 프락셀, 서브시전 이런 것들을 고전적인 방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 올드 트렌드다, 구식이다, 뭐 효과가 적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치료 방법들의 공통점은 회복 기간이 길고 통증 때문에 환자분들이 시술을 받는데 조금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 접목한 시술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박피 장비나 비화학적 박피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도 함몰부를 자연스럽게 채워 올려주는 제품, 장비들이 나와가면서 고전적인 장비들 시술 방법의 사용의 빈도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고전적인 시술 방법으로 분류를 해본 거고요. 그럼 이번에는 고전적인 치료 방법 말고 어떤 것들이 더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단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피코 프락셀, 피코 MLA 프락셀 이런 시술이 있죠. 이런 장비들, 이런 시술들은 피코 세컨드 레이저라고 해서 엄청 빠른 속도로 레이저가 나가는 거거든요. 엄청 빠른 속도로 나가는 레이저를 그냥 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한 개의 렌즈, 의사들은 그것들을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을 결합해서 피부의 다양한 에너지를 조사하도록 적당한 에너지를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된 열이 콜라겐 재생을 극대화하고 피부 톤과 피부의 퀄리티, 질감을 개선시켜주고, 열 발생으로 인한 피부의 손상은 최소화시켜주고 콜라겐과 엘라스틴 재생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프락셔널 레이저에 비해서 박피 효과는 적지만 빠른 회복 시간과 적은 통증의 가능성, 적은 부작용의 가능성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원리 중 하나가 마이크로 니들링이죠. 미세한 바늘이 달려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 장비들은 그냥 바늘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바늘만 달려있는 건 MTX 그런 거잖아요. 하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들은 마이크로 니들링 장비 끝에 고주파 에너지가 직접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늘을 이용해서 고주파 에너지를 직접 피부 깊숙한 층에 피부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전달하기 때문에 콜라겐,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거죠. 이런 장비들은 피부 결도 좋아질 수가 있고요. 여드름 흉터나 모공에도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널리 사용되는 장비고, 대표적인 이름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포텐자, 버추, 시크릿과 같은 장비가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바이오 리모델링이라는 시술들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함몰된 심하게 푹 꺼진 여드름 흉터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상당히 적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한 화학적 박피 중에 하나인 TCA 성분을 이용한 도트필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제는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그렇게 부작용이 좀 생길 수 있다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시술을 하는 것보다는 특정 제품을 피부에 침투시켜서 리모델링을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바이오 리모델링 시술입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재료에도 상당히 많은 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히알루론산도 있고요. 하지만 히알루론산은 유지력이 상대적으로 짧기도 하고, 반대로 또 입자의 크기는 커서 정교하게 의사가 흉터에 채우기가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PLLA 성분의 콜라겐인 주베룩과 그 다음에 아테콜라겐이라는 분리우는 미라콜 등이 주사제로 나왔기 때문에 얘들을 함몰된 흉터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채워 올려주는 걸 많이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콜라겐 제품들을 직접 의사가 꼼꼼하게 손으로 주사하기도 하지만, 직접 주사하는 방식은 서브시전이라고 하는 박리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직접 주사하는 방법 외에도 요즘에는 큐어젯이나 미라젯과 같이 의사들이 니들프리 인젝션이라고 부르는 방식, 즉 주사하지 않고 약물을 간접적으로 피부로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서 피부 진피층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큐어젯이라고 하는 장비는 솔레노이드 방식을 이용한 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고압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피부에 미세하게 주입하는 방식이고요. 미라젯은 압력을 이용하긴 하지만 레이저의 원리가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의 효과와 레이저 효과를 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물을 주사하진 않지만 니들프리 인젝션 방식을 이용한 바이오 리모델링은 자연스러운 피부 회복을 유도하고, 얘들이 결국에는 피부의 진피층을 복원하고 흉터의 깊이도 줄여주고 흉터가 차오르는데, 그리고 우리의 피부의 탄력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시술이 나한테 좋을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나의 여드름 흉터에는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필요가 있을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사 입장에서 보면 환자분들께는 단편적으로 프락셀만 알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잘 설명드리고, 환자분한테는 그런 치료도 필요하지만 다른 적합한 치료와 함께 하시면 시간도 줄일 수가 있고 부작용이나 통증도 좀 줄일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안내드려도 잘 이해 못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진료 받으러 가실 때는요, 시술 딱 정한다거나 인터넷에 들은 정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는 어떤 시술, 어떤 치료 방법이 필요할지 나의 상태를 좀 잘 분석해서 계획적으로 시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주는 그런 곳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드름 흉터 치료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진료하다 보면은 여드름이 막 터지고 있고 엄청 많은 화농성 여드름이 있으시거나 피지 분비가 막 넘쳐나는 상태에 오셔서 흉터 치료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여드름 흉터 치료를 하려면 어느 정도 여드름 자체의 치료가 이루어져 있어서 새로운 여드름이 덜 날 때, 그리고 피지의 분비가 적절히 잘 조절되었을 때 하는 것이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 치료를 시작하실 때 다양한 여드름 관리나 피지 관리를 함께 설명드리게 되는데요. 여드름 흉터 치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집에서도 세안도 좀 잘 하시고 피부 위생도 신경을 잘 쓰셔야지 우리가 여드름 흉터 치료를 시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는 왜 이렇게 아플까요? 환자분들께서는 여드름 흉터 치료의 통증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특히 고전적인 방식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프락설이라거나 서부시전과 같은 시술들은 꽤 아프기도 하고, 아픈 것을 떠나서 뭐 붓기나 멍, 붉은기와 같은 일상생활에 좀 지장을 주는 회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편이라서 꾸준히 받기 어려운 이유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요즘의 의사들은 최근에 나온 시술 방법들, 피코 MLA 프락설이라거나 약물 좀 간접 침투시켜주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권유드리는 것 같아요. 얘들은 통증도 상대로 적고 다운타임도 적어서 환자분들이 꾸준하게 나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덜 주면서 받기에 좋은 시술들이거든요. 여드름 흉터 치료 부작용은 없을까요? 화학적 박피나 박피 레이저의 경우에는요, 드물긴 하지만 화상의 위험성도 있고, 잘못된 처치를 하거나 자기관리가 부족한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생기거나 붉은기가 오래가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박피술만 계속 받다 보면 피부층의 회복이 덜 되어서 몇 년이 지나면 피부가 좀 얇아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드름 흉터, 그리고 여드름 흉터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드름 흉터라는 것들이 분류도 여러 개고 치료 방법도 복잡한 이유는요, 피부의 병태 생리학적으로 흉터가 생기고 고착화된 과정과 결과가 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복잡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올려드린 이 영상을 좀 바탕으로 내 여드름, 그리고 내 여드름 흉터 치료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이런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